1편에 이어서 2편 계속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2편에서는 행정법 용어 정리를 조금 더 이어 나갈 텐데요. 행정법뿐만이 아니고 좀 이거 진짜 알았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에 구상권이라는 단어가 좀 매스컴에 심상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구상권. 알고 있었나요,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진짜 당연한 건데 요거를 용어를 잘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권력 분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입법부 가장 쉬운 것부터. 입법부, 국회죠. 국회. 그래서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입법부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행정부가 요청을 합니다. 행정부가, 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건데 법이 필요해. 그러니까 행정부는 뭐 힘이 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근거를 입법부에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거 그 기관이 뭐다? 국회다. 국회가 입법부예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뭐냐, 이번에 총선이 뭐냐면 입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을 뽑는 게 총선이죠. 이분들이 바로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은 뭐냐? 국민의 대표다. 국민의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짜주는 거죠, 행정부한테. 행정부가 나 이렇게 일할래, 입법부에서 야 그렇게 일하지 마 라고 태클을 걸 수도 있겠죠. 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뽑는 게 바로 총선이에요. 총선이 뭔지 알겠죠? 입법부 할 때 그럼 법을 어떻게 제정하냐 하면은 행정부, 그 뭐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당이 있죠. 당. 무슨 당 하잖아요. 행정부에 속해 있는 당, 요게 여당. 그리고 행정부 어떤 중심당, 요 큰 당 말고 바깥당, 이게 야당. 요 말입니다. 요건 다 알죠, 그쵸? 이 정도는 다 알겠지? 그러니까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입법부에 여당이 많아. 그러면 야당이 저지를 못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부가 무슨 일을 할 때 여당이 많으면 조용히 아주 법안 처리도 쉽게 처리가 되겠죠. 빠르게. 근데 야당이 많으면 어때요? 웬만하면 행정부가 일을 진짜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가 더 커. 여, 대, 야, 소. 여대 야소. 행정부를 갖고 있는, 행정부의 중심축을 움직이는 당, 대통령이 포함된 당이 여당이에요. 여당이 야당보다 크면 어떤 법처리나 일처리가 빠르겠지만, 그렇죠? 당연하죠. 크지만 그러면 야당은 작다 그래서 손 놓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대 야소일지라도 법적으로 야당의 의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겠죠? 혹은 여, 소, 야, 대야, 야당이 더 많아.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행정부의 어떤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행정부의 권한을 크고 작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다? 바로 총선 투표다. 알겠죠? 이게 투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어서 우리 만 19세죠? 19세 이상은 투표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졌죠. 그래서 고3 학생들 중에서도 4월 생일이 지나면, 생일 이전에, 그러니까 4월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투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꼭 지혜로운 어떤 투표가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다음 됐죠? 입법부, 행정부, 요거 관계됐죠? 그 다음 사법부. 사법부는 말 그대로 이제 뭐 헌법 재판소이겠죠? 이게 헌재예요, 헌재. 헌법 재판소가 헌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법원. 그리고 어디? 고등법원. 그리고 지방법원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떤 개인과 개인, 또 어떤 국가와 개인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개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한 번 더 재판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고등법원에서. 요게 2심. 알겠죠? 근데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또 항소를 해요. 3심으로 넘어가요. 대법원. 이 대법원이 마지막 어떤 재판소죠.
알겠죠 여러분들?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이 3심이다. 우리나라는 3심까지 재판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요 관계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요즘에는 행정부에서도 좀 간략한 일들 또 빨리 진행이 돼야 되니까 행정입법을 따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와 어떤 입법부의 역할들이 행정입법을 통해서 빨리 좀 처리가 되고 또 섞여지기도 하는 게 요즘 추세이긴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겠죠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용어. 요거는 시험에 좀 나올 수 있어서 한 3가지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3가지만. 하나는 소급표, 금지, 원칙 이런 게 있고요. 하나는 법인. 법인을 모르더라고요 친구들이. 소급표는 들어본 적도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상권. 이 3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알겠죠? 요거 굉장히 중요해서요. 어떤 법을 다루는 친구들, 또 기본적으로 법과 정치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모르면 안 되는 거 3개만 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알겠죠? 이 소급표가 뭐냐면은 생각해보는데 간단한 건데, 법령이 시행된 이전의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을 놓고 이게 왜 진행될 수 없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최근에 그 법이 만들어지거나 시행이 된 건 아니에요 아직. 근데 이렇게 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드는 거, 예를 그 있죠, 그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을 방송에 출연시키지 말자라는 법이 발의가 되려고 하죠, 그쵸? 발의가 뭐냐면 입법부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발의가 뭐냐면 그 법을 만들 때 법의 주제가 있었거든요. 주제. 야, 이런 법을 만들자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게 발의예요. 근데 발의가 된다고 해서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투표하기죠, 투표. 그래서 뭐 과반수 이상이면 이 법은 통과, 이런 기준이 있겠죠. 그게 바로 발의예요. 발의가 어디까지 있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제정이 된다는 건 투표해가지고 입법부에서 딱딱딱 선포가 된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법이 제정이 되겠죠. 근데 제정이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딱딱딱 친 날로부터 며칠 이후에 시행이 된다, 이런 법이 또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일단 발의가 뭔지 알았죠. 자, 어쨌거나 법이 시행이 된다 합시다. 그러면 내가 과거에 운전을 했네. 음주운전 했어. 그럼 법이 여기서 발의가 됐어, 이 시점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 음주운전 했던 사람들이 방송에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죠? 소급표 금지 원칙이라고 해서 법이 발의되기 전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서 공소시효란 말이 나오는데요. 공소시효가 뭐냐면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잘못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공소를 할 수 있는 기간, 시효 기간이 있다는 거죠. 공소시효이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이런 거 있지, 살인죄, 이런 거 살인죄. 지금 살인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취소하자, 공소시효 없이 하자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게 정해진 건지 안 정해진지 모르겠네요 사실. 아직 저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합시다.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인가 아마 그럴걸요? 됐어요. 15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이건 처벌해야 돼 라고 법을 만들었어. 근데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러면 처벌하고 싶어도 처벌을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 이해되죠? 이게 뭔지. 그런데 이 소급표 금지 원칙이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다시 말하면 한번 잘못했는데 이거 잘못해도 그 당시에 법이 없어 처벌을 못했어. 근데 이후로 지나서도 이건 처벌해야지 하면서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공통의 관심사적인, 진짜 이건 잘못했다 이런 법이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사건들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친일파. 친일파 재산 뭘까요? 환수. 이거 해야죠. 재산 환수. 진짜 좀 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거 해야죠. 50년 전에 친일파가
응? 다 우리나라 진짜로 다 돈 빼돌렸죠. 그걸 회수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법이 없어서 못했어요. 공소시효 다 지났어요. 그럼 지금 법을 만든다고 해서 그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까요? 환수할 수 있다. 이런 예외도 있다는 거. 이 원칙이 뭐다? 소급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이다. 요거 잘 보이나요, 여러분들? 알겠죠? 요런 거. 요런 용어가 어려운 거야. 용어가 공소시효, 뭐 사건, 발의, 소급표 이런 말이 어려워서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막상 알고 보면 법은 생각보다 쉽고 굉장히 이치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알겠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은 법인. 법인을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법인을 알려면 우리 주식회사 이런 주주의 개념이 좀 알아야 돼요. 주주의 개념. 그리고 CEO 이런 거 대표이사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사장은 뭐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것마다 들어도 아는 분은 알 텐데, 그렇죠? 법인이 뭐냐면 설명을 해줄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했어. 사업을 하면 사장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원들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사원들이. 근데 이건 그룹이 좀 작을 때 이건 뭐 운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알고에라는 어떤 그 교육 사업을 했다 합시다. 알고에 학원을 냈어. 그럴 일은 좀 없겠지만 어쨌거나 학원을 냈어. 그 다음에 우리 뭐 선생님 1, 2, 3, 4, 5명을 뒀어요. 이렇게. 그럼 제가 뭐 여기서 뭐 법인회사를 차릴 겁니까?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사장이 경영하는 거 이렇게 소규모 이렇게 이 정도 딱 이해되죠? 이건 뭐 법인을 가질 필요가 없죠. 이런 거 소규모니까. 그런데 법인이란 개념이 뭐냐 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사장이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경영자. 알겠죠? 사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자가 되는 거예요. 경영자.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CEO죠. 같은 말이에요. 사실 이사 중에 대표라는 건데 사실 이게 CEO입니다. 뭐 틀린 건 아니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실 크게 나누지는 않을게요. 자, 법인 회사의 어떤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주주입니다. 이게 주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법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법적인 사람. 그래서 법적인 사람을 만드는 주인, 그게 주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건물 A, 건물 B, 건물 C 해가지고 한 학원에 이렇게 한 10명씩 이렇게 선생님들 만들어 놓고 사업을 했다 합시다. 그룹 이름 알고해. 딱 했어요. 알고해. 보이죠? 이런 날이 올까요? 안 옵니다, 여러분. 할 생각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알고해랑 그룹을 만들었어, 제가. 여러분. 그러면 내가 대표이사가 되는 거예요. 사장이 아니고 또 CEO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알고에 투자해준 사람도 있어요. 투자. 그 몇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에 주식을 만들어요. 주식. 그래서 주식을 사게 만듭니다. 이렇게 주식을 산 사람들이 바로 주주예요. 주주. 이렇게 주주들의 투자로 A라는 학원과 B라는 학원과 C라는 학원이 운영이 되죠. 알겠죠? 이게 법인. 이런 개념이. 그래서 알고에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알고에라는 어떤 기업이자 법적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의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 수 있고요. 알겠죠? 뭐 이것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거나 알고의 이름으로 통장도 만들 수 있고요. 또 A라는 어떤 학원에 뭐라고 할까요? 한 선생님이 A라는 학원의 선생님이 알고에라는 어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법인을 상대로 싸운다는 거죠. 이렇게. 또 A라는 학원, B라는 학원 선생님들은 월급을 받겠죠. 누구한테 받을까요? CEO한테 받을까요? 아니요. 알고에라는 법적 사람한테 받는다는 거죠. 이게 법인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또 A학원, B학원, C학원 선생님들이 뭉쳐. 그래서 여기서 노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알고의 CEO, 경영자, 대표이사한테 서로 싸워. 월급이 너무 작아요. 우리 처우가 너무 안 좋아요. 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CEO라는 개인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알고에라는 법인 회사에게 쟁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요때 개념이 법인. 알겠죠, 여러분들? 깔끔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규모가 작으면 사장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인은 사장 맘대로 못 합니다. 다 상의하고, 그쵸? 주주 들어가 상의하고, 주주 총회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우리 회사가 어떻게 나갈 겁니다.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경영자가. 경영자는 경영을 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개념이 법인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네. 조금 좀 사업적인 얘기지만 또 경영적인 얘기지만 이런 개념은 진짜 알아야만 하는 개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알겠죠? 법인. 이해되죠, 여러분들? 또 넘어갈게요. 마지막. 자, 이 구상권은요, 이 어떤 보증, 어떤 연대 보증, 이 책임론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1억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 B가 A한테 1억을 빌려 준 거예요. 자, 그런데 B가 야, 내가 이를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자, C라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 합니다. 보증. 알겠죠? A가 도망갔어, 이렇게. 그러면 C가 B한테 1억을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1억을 빌려줬는데 A가 1억을 못 갚게 된 거야. 날랐어. 이렇게.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안타깝지만. 그러면 1억의 보증을 서준 C가 어떻게 해야 되죠? B한테 1억을 갚아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게 보증이죠. 진짜 많이 문제가 되는 요런 경우인 거죠. 그러면 C가 A한테 1억을 정말 주었다 합시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1억을 줬어요. 그럼 이때 B와 A의 관계는 끝나게 돼요. 왜? C가 보증을 서줬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죠?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C는 A에게 1억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왜요? 아니, 내가 얘 때문에 1억 날렸으니까. 그렇죠. 이런 권리가 생기겠죠. 그게 바로 구상권이에요. 이게 구상권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권리겠죠. 그쵸? 이해되죠? 자, B가 A한테 돈 1억 빌려줬는데 못 갚았어. C가 보증 서줬어요. 그 결국 1억 날렸죠. C가. 그 A한테 C가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너 때문에 1억 날렸다. 당연하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권리, 구상권 진짜 중요하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이런 좀 싸구려 용어 쓰지 않고 채무 관계 용어 써볼게요. 그런 내용이 엄청 어려워집니다. 잘 보세요. A가 채권자 B에게 1억을 빌렸어요. 됐죠? A라는 이름 바꿀까? 채무자가 같은 말이에요. 아까랑 A라는 채무자가 B라는 채권자에게 1억을 빌리고 C라는 보증인을 세웠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사업 실패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결국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억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1억을 요구할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알겠죠? 어려워요, 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같은 말이어도. 그래서 용어를 잘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용어 설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간에 자, 두 번째 강의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의로 넘어갈 텐데요. 이 세 번째 강의는 재판 용어들에 대해서 또 어떤 기소 절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집중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의 윤쌤이었습니다. 안녕!